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왜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2030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계엄령이 터졌을 때 놀라신 분과 아무렇지 않으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란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22 대선 이후로 제 살기에만 바쁘고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살다 보니 왜 갑자기 계엄을 하신 거지? 왜 민주당에 먹잇감을 주신 걸까? 의결이 해제될 것임에 왜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바로 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계엄령을 하셨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그들이 22번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감소시키고 또한 감찰법까지 폐지를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 계엄령을 하신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계엄령이 왜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무능하다고 프레임을 씌우더니 야당에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속 탄핵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을 보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부터 정치적으로 감정으로 정치하는 민주당을 싫어했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싫어했지만 작금의 나라의 상황이 정말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언론에서는 역시나 장갑차니 총칼이니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으면서 그것들 왜 계엄을 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지인들이 탄핵 찬성 시위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광화문 집회의 존재를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여기까지 오게 12월 달에 혼자서 광화문 집회를 향했는데 이 날이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그때 정말 저의 또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70, 80 어르신들이 정말 과장을 보태서 99%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이 10년, 20년 뒤에 이 분들이 가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누가 지켜야 되는 거지? 가장 인구수가 많은 4050은 보이지 않았고 2030은 전부 다 무관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위기감이 더욱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혼자 광화문 집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제발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애국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어르신들이 6.25 때부터 지켜온 이 땅을 저 공산주의 세력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에 많이 나와야겠다. 20대 여성 별로 없는데 이 20대 여자들은 전부 탄핵 찬성 시위에 있다는 그 고정관념, 그 프레임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들은 민주당이 선이고 국민의힘은 악이라는 그 세뇌의 당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치에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치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악이 맞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일을 못하게 되어도 자기네 인사 임명하려고 헌재고 방통이고 전부 마비시키고 미루고 임명을 미룹니다. 본인들의 정권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정이 마비되어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에 거부권을 쓰는 것이 그게 소통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대화로 하지 않고 줄줄이 탄핵시켰습니까? 이렇게 손발이 묶인 나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님은 작년에 수출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나라를 생각하고 발전시킵니까?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나라를 발전시킵니까? 독재자라고 함은 국민들을 착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지금 누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지 정말 우리 모두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왜 방송국이 아닌 선관위를 터셨는지, 왜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자꾸 파헤치려고 하시는지, 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도 계엄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실탄 없이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요. 왜 민주당은 간첩들이 나날이 검거됨에도 간첩법 폐지를 주장하는지, 노동조합이 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왜 미군 철수 운동을 하고 그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어 하는지, 왜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 전체를 비판하셨는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요. 그리고 왜 거대한 사법부 카르텔을 경고하셨는지, 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지, 왜 태양광과 차이나머니를 먹은 중공 세력에게 지원받은 JTBC와 MBC는 좌편향된 거짓 선동을 일삼는지, 왜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유튜버를 고발하고 민주파출소라는 오감시제 같은 짓을 일삼는지, 왜 선관위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서버를 안 까는지, 왜 선관위는 형상기억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시연해 보이지 않는지, 왜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지, 왜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부정선거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낱낱이 수사받아도 모자를 판에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때려야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3년째 재판을 도망다녀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달 반 만에 구속하고, 구속도 모자라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판을 쳐도 우덜식이면 넘어가는 저 좌편향된 법의 잣대에 우리 청년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거하지 않는 사법부, 공정함을 잃은 사법부는 이미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은 거짓을 정말 혐오합니다. 2030은 진실 팩트를 원합니다.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귀이고, 거짓은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한 4명의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이 거짓입니다. 청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판결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분노한 것이고, 저는 탄핵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화가 치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반드시 복귀하실 겁니다. 복귀하시는 순간까지 거짓된 언론, 나라 팔아먹는 반국가 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저는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두 번째, 잘못된 세상에 순응하면서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국 공산당 세력에게 검열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6.25 때부터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는 우리 2030이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유는 한 번 빼앗기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지금 국가의 체제 전복 위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전쟁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상대의 급소를 치는 것입니다. 적의 급소를 알고 적들이 제일 발작하는 곳을 우리는 공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선관위의 부정부패, 감사 거부,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하는 등 형사기억종이라는 거짓말, 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론입니다. 불리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고 전한길 선생님의 선관위 팩트 영상을 유튜브 코리아에게 내려달라 고발하고 네이버 댓글 여론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순 공감순을 없애려고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때와 김어준이 댓글 작업 사이트 때는 제재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댓글조차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우파 커뮤니티를 폐쇄하려 하고 2030들이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더 이상 진실을 깨우치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할수록 본성이 나오는 법입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출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달리 어떻게든 검열하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공산당 같은 행동, 저들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본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지 않으면 다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소 두 가지가 뭐라고요? 부정선거와 여론이죠. 우리는 앞으로 부정선거와 여론, 중도층들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민주당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서 우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입니다. 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진리입니다. 그렇게 다들 많이 지치시고 힘들지라도 정말 승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짧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2030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